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대한뉴스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수백만 장의 앨범을 갈아치우며 한국 가요계의 역사를 새로 쓴 전설들.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록만 보아도 믿기 어려운 순간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충격 공개. 대한민국 앨범 판매량 최강 남가수 탑 10위 과연 1위는 누구일까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한국 가요계 진짜 판도를 완벽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당신이 생각한 가수가 1위를 차지했을까요?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12위 정동원 차세대 밀리언셀러의 꿈을 품은 소년 가수. 정동원은 단순히 트로트 신동이라는 수식어로 설명하기엔 부족한 존재다. 그는 이미 2020년대 트로트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차세대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식 앨범 기다리의 선물과 보물집이 나란히 1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면서 트로트 역사에서 보기 드문 성과를 만들어냈다. 팬덤의 조직적 구매력보다는 음악 그 자체로 승부했다는 점이 더욱 의미 깊다. 정동원의 음악은 힘으로 누르는 트로트가 아니라 따뜻하고 포근한 감성으로 대중을 감싼다. 그의 맑은 목소리는 어린 나이에서 비롯된 풋풋함을 넘어 듣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다. 최근 그는 예능, 드라마 OST, 콘서트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활동 반경을 넓히며 팬층을 더욱 두텁게 만들고 있다. 유튜브를 통한 자작곡 공개, 온라인 콘서트, SNS 라이브 방송 등 새로운 세대와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다. 정동원이 다음 밀리언셀러 후보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미 두 번의 10만 장 돌파를 통해 판매 구조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팬덤 관리, 콘텐츠 전략, 유통 시스템을 경험한 그는 앞으로 단 한 곡의 국민성만 터진다면 트로트 시장을 뒤흔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지금의 12위는 단순한 숫자일 뿐. 그의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다. 11위 김희재 청량한 감성과 꾸준함으로 쌓은 실루엣. 김희재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성장하는 뮤지션이다. 정규 앨범 희재와 희루애락이 각각 13만 장, 12만 장 이상 판매되며 두 앨범 연속 10만 장을 돌파했다.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안정적인 팬덤 구조와 꾸준한 신뢰의 결과다. 그의 강점은 폭발적인 조동 판매량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유지되는 긴 호흡의 판매 곡선이다. 팬들이 일시적인 열광으로 앨범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아티스트 자체를 믿고 지지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김희재의 음악은 맑고 청량한 미성과 간결한 멜로디, 공감 가득한 가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로써 트로트 장르의 장벽을 낮추고 현대적 감각을 입혔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다른 가수들처럼 과도한 팬 사인회 응모권이나 함정판 전략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속 구매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최근 그는 드라마 OST 참여, 예능 고정 출연, SNS 활동 등을 통해 꾸준히 팬들과의 접점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 그가 더 높은 순위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전 국민이 따라 부를 수 있는 메가 히트곡이다. 이미 기반은 충분하다. 청량한 감성에 대중적인 후렴구만 더해진다면 김희재는 단숨에 상위권을 뒤흔드는 주자가 될 수 있다. 10위 장민호 꾸준함이 만든 중위권의 교과서. 장민호는 트로트 시장에서 꾸준함의 아이콘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 정규 앨범 이터널과 EP 사랑해요가 나란히 10만 장을 넘기며 누적 약 3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 성과는 단순히 한 번의 히트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판매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민호의 음악은 파격적이지 않다. 실험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그의 음악은 언제 들어도 부담이 없고 따뜻한 정통 트로트의 품격을 유지한다. 중장년층 팬들에게는 친구너물, 예능 활동을 통해 젊은 세대와는 새로운 소통을 만들어내며 세대 간 교량 역할을 한다. 최근 그는 전국 콘서트 투어와 방송 출연을 통해 여전히 안정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팬덤의 결속력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은 이렇다. 장민호가 하프 밀리언급 가수로 도약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국민 애창곡에 달려있다. 보편적인 감성,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 진정성 있는 무대가 어우러진 단 한 곡이 주가 된다면
그의 판매 곡선은 지금보다 훨씬 가파르게 성승할 수 있다. 장민호는 빠른 상승 곡선이 아닌 천천히 오르되 오래 머무는 길을 택했다. 그 결과 그는 중위권에서 가장 안정적인 롱런형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9위 남진 숫자를 넘어 세대를 지배한 국민 가수의 상징. 남진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 대중가요사의 거대한 산맥이다. 그의 정확한 앨범 누적 판매량은 통계적으로 집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지금처럼 초동 판매, 음원 집계 시스템이 촘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의 음악은 수백만, 아니 수천만의 가정 속에서 울려 퍼졌고 대한민국의 정서를 지배했다. 1965년 가슴 아프게, 1967년 님과 함께, 그리고 수많은 히트곡들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당시 국민의 눈물과 웃음을 담은 기록이었다. 당시에는 팬덤이 앨범 수십 장을 사는 구조가 아니었다. 오히려 한 사람이 한 장의 음반을 직접 사서 온 가족이 함께 듣던 시대였다. 따라서 수치로 표현되지 않아도 남진의 판매량은 문화적 침투력 그 자체였다. 2020년대에 들어서도 남진은 여전히 공연장에서 수천 명의 관객을 불러 모으며 레전드의 저력을 입증하고 있다. 최근에도 전국 투어 콘서트가 연이어 매진을 기록했고 방송에서의 등장만으로도 트로트 팬덤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는 과거의 이름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형 가수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다. 왜 앨범 판매량의 정확한 수치가 없음에도 남진이 순위에 올라야 하는가? 답은 명확하다. 그는 판매량이라는 개념조차 희미했던 시대, 그 개념을 만들어낸 인물이기 때문이다. 남진의 존재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가요사의 DNA다. 8위 이찬원 신세대 트로트의 무서운 성장 곡선. 이찬원은 더 이상 미스터 트롯 출신 신인 이 아니다. 그는 이미 트로트 시장의 주류로 도약했다. 2023년 정규 1집 원은 조동 판매량만 57만 장을 돌파하며 발매 직후부터 대중음악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어서 발표한 미니 앨범 브라이트 트롯은 60만 장을 넘어서며 아이돌 메인스트림 못지않은 기록을 세웠다. 가는 단순히 팬덤의 충성도 덕분만은 아니다. 이찬원의 음악에는 전통과 현대의 절묘한 균형이 존재한다. 중장년층에게는 친숙한 정통 트로트 감성을, 젊은 층에게는 세련된 편곡과 밝은 무대 연출을 선사한다. 이로써 트로트를 세대 간 경계를 넘는 장르로 재해석했다. 또한 이찬원은 음악회적인 활동에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한다. 예능, 라디오, 교양 프로그램 등에서의 활약은 그의 착하고 성실한 이미지를 강화하며 팬덤의 폭을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팬들은 단순히 음악 소비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여긴다. 이제 질문은 이렇다. 이찬원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단발적인 히트곡을 넘어 그가 향후 국민가요, 반열에 오를 곡을 만들어낸다면 그의 순위는 단숨에 상위권으로 치솟을 수 있다. 이미 준비된 기반과 팬덤, 그리고 대중성을 모두 갖춘 그는 차세대 트로트의 교과서라 불릴 자격이 충분하다. 7위 영탁 하프 밀리언을 3번 연속 돌파한 신뢰의 아이콘. 영탁은 현재 트로트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브랜드 중 하나다. 2022년 정규 1집 MMM은 52만 장, 2023년 정규 2집 폼은 62만 장, 그리고 2024년 미니 앨범 슈퍼스타 타지 53만 장을 기록했다. 3연속 하프 밀리언이라는 전무후무한 성과는 그의 음악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다. 그의 음악은 철저히 계산된 완성도를 자랑한다. 가사, 멜로디, 편곡 어디 하나 허투루 지나가지 않는다. 위의 퍼포먼스 역시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철저히 준비된다. 그렇기에 팬들은 한 번 앨범을 구매하면 다음 앨범도 믿고 지갑을 여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영탁의 스타일은 전통적인 트로트 감성에 현대적인 비트와 세련된 편곡을 더해 와 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매력을 지녔다. 아이돌 팬덤 못지않은 고정 팬층이 형성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영탁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바로 트로트를 넘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확장하는 것이다. 그의 무대는 이미 완벽하다. 그러나 이제는 예능, 콘텐츠, 혹은 팬덤과의 새로운 스토리텔링 프로젝트로 그 외연을 넓혀야 한다. 만약 성공한다면 그는 단순히 트로트 스타가 아니라
트로트 산업 자체를 움직이는 키 플레이어가 될 것이다. 유버 이명웅 팬덤 경제의 정점, 브랜드가 된 가수. 이명웅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이름이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현상 그 자체가 되었다. 2022년 발표된 첫 정규 앨범 인스턴트 메시징 히로는 발매 첫 주에만 110만 장 이상을 판매하며 트로트 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조동 밀리언셀러를 달성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명웅이 팬덤과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였다. 그의 음악은 트로트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지만 편곡과 가사, 메시지는 세련되고 감성적이다. 마치 드라마 한 편을 보는 듯한 서사형 음악이 그의 강점이다. 그래서 팬들은 단순히 한 곡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의 앨범 전체를 스토리로 소비한다. 새로운 점은 이명웅이 단순히 판매량에만 안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2023년 그는 CD 없는 앨범북이라는 실험을 감행했다. 화보집과 같은 형태로 제작된 이 앨범은 환경과 팬들의 부담을 고려한 새로운 시도였으며 결과적으로 판매량 감소 대신 팬덤과의 결속을 더욱 단단히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명웅의 팬덤 영웅시대는 단순한 소비 집단이 아니다. 그들은 기부, 봉사, 사회적 캠페인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이명웅을 가수 이상의 상징으로 만든다. 최근 이명웅은 전국 투어 콘서트와 온라인 팬미팅을 병행하며 여전히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이제 질문은 하나다. 그는 언제까지 1위를 지킬 수 있을까? 답은 단순하다. 이명웅의 음악을 멈추지 않는 한 그의 신화도 멈추지 않는다. 5위 김호중 트바로티, 장르의 경계를 넘은 사나이. 김호중은 트바로티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트로트와 파바로티의 합성어인 이 수식어는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그의 음악적 정체성 그 자체다. 성악으로 다져진 탄탄한 발성과 트로트 특유의 감성 서사가 결합되며 전혀 새로운 음악 세계가 탄생했다. 첫 정규 앨범 우리가는 53만 장을 돌파했고 클래식 앨범 더 클래식 앨범은 무려 51만 장을 기록하며 클래식 앨범 최초의 하프 밀리언셀러라는 전무후무한 성과를 남겼다. 2024년 발매된 번우러머는 68만 장 이상 판매되며 트로트와 클래식의 경계를 허물고 대중과 평단 모두를 사로잡았다. 김호중의 팬덤 아리스는 단순한 팬이 아니다. 그들은 구매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동시에 가진 집단이다. 실제로 수십억 원 규모의 앨범 기부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그의 이름으로 꾸준히 사회적 선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곧 김호중이라는 브랜드가 음악을 넘어 사회적 상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호중은 지금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크로스오버라는 장르의 황금 교차로에 서 있으며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질문은 이렇다. 김호중의 다음 도전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글로벌 무대일 것이다. 이미 유럽 투어와 해외 협연을 계획 중인 그는 곧 한국을 넘어 세계를 향한 새로운 신화를 써내려갈 것이다. 4위 태진아 대중성과 흥행력을 동시에 잡은 트로트의 승부사. 태진아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트로트의 산업화를 이끌어낸 비즈니스형 아티스트다. 1989년 발표된 옥형이는 당시 기준으로 무려 150만 장 이상을 판매하며 트로트 앨범의 상업적 가능성을 입증한 기념비적 작품이 되었다. 그의 음악은 직설적이고 강렬하다. 정통 트로트의 가사와 폭발적인 창법,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장악력은 그를 단숨에 국민 가수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의 진짜 강점은 대중이 원하는 정서를 정확히 읽어내는 능력이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포착해 음악으로 풀어냈다. 또한 태진아는 가수에 머물지 않았다. 방송 제작자, 기획사 대표로서 트로트 시장을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옥경이, 사랑은 눈물의 샷 등 수많은 히트곡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당시 국민 정서의 거울이었다. 지금도 그는 꾸준히 후배 양성과 사회적 활동에 나서며 여전히 트로트 산업의 중요한 기둥으로 남아있다. 그날 누적 판매량은 약 500만 장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트로트를 대중의 무대 한가운데로 끌어올린 상징적 성과다. 3위 나훈아 시대를 관통한 황제, 여전히 현재진 행형인 전설. 나훈아라는 이름은 단순히 한 사람의 가수가 아니다.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상징이다. 1967년 데뷔 이후 무려 2600곡 이상을 발표하고 약 800곡을 직접 작사 작곡하며 한국 가요계 역사상 유례없는 디스코그래피를 쌓았다.
그의 음악은 시대를 기록한다. 산내, 홍시, 갈무리 같은 명곡들은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라 당대 한국인의 삶과 감정을 대변하는 문화적 언어였다. 나훈아는 트로트의 전통적 감성을 지키면서도 시대적 메시지를 정확히 꿰뚫는 능력으로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만들어냈다. 무엇보다도 그는 무대 장악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여전히 공연 티켓은 오픈과 동시에 점성 매진. 70대가 된 지금도 수만 명을 압도하는 에너지를 보여준다. 누적 판매량은 최소 1000만 장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 한 시대 전체를 지배한 기록이다. 질문은 이것이다. 왜 나훈아는 지금도 가왕으로 불리는가? 답은 단순하다. 그의 음악은 시간이 흘러도 낡지 않는다. 를 초월해 여전히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과거의 전설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신화다. 2위 신승훈 발라드의 황금기를 연 밀리언셀러의 왕. 신승훈은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발라드의 황제로 불린다. 1990년 데뷔 앨범 미소 속에 비친 그대는 약 140만 장을 판매하며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이후 7연속 밀리언셀러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정규 3집 그 후로 오랫동안은 단일 앨범 판매량만 약 247만 장을 기록하며 한국 발라드 역사상 최고 판매량을 남겼다. 이 기록은 단순한 성과가 아니다. 신승훈의 음악이 얼마나 보편적 감성을 건드렸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사랑, 이별, 그리움이라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을 섬세한 멜로디와 고운 미성으로 풀어내며 대중은 그의 앨범 전체를 믿고 구매했다. 음악은 단순한 히트곡이 아니다. 앨범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감상하는 문화를 만든 주인공이 바로 신승훈이다. 라는 장르를 한국 음악사의 중심에 올려놓은 그는 여전히 콘서트 무대에서 팬들과 함께하며 후배 가수들에게 앨범으로 승부하는 시대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질문은 분명하다. 왜 신승훈은 시대를 넘어 여전히 회자되는가? 그것은 그의 노래가 단순한 과거의 유행곡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도 계속 살아 숨쉬는 감정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1위 조용필 국민가수 앨범이라는 개념을 만든 사나이. 조용필은 한국 가요사에서 단순히 가수가 아니다. 그는 기준이다. 누적 판매량은 최소 2000만 장 이상으로 추정되며 한국 음악 역사에서 그 어떤 아티스트도 따라올 수 없는 기록이다. 1980년 발표된 정규 1집 창밖의 여자는 국내 최초로 단일 앨범 100만 장을 돌파하며 한국 가요계의 밀리언셀러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냈다. 이후 록, 발라드, 트로트, 심지어 국가까지 장르의 경계를 허물며 세대를 초월한 음악을 꾸준히 발표했다. 음악은 단순히 팔린 것이 아니라 시대를 정의했다. 80년대에는 저항과 청춘, 90년대에는 사정과 위로, 2000년대 이후에도 실험적인 음악으로 여전히 대중과 소통해왔다. 조용필의 공연은 세대를 어우르는 축제이며 그의 존재는 한국 대중문화 그 자체다. 질문을 던져보자. 왜 조용필은 지금도 가왕으로 불리는가? 답은 명확하다. 그는 어느 시대에 들어도 좋은 음악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절대 기준이기 때문이다. 조용필은 단순히 1위를 차지한 가수가 아니다. 마이너스 1위라는 개념 자체를 만든 인물이다. 지금도 여전히 무대에 서 있는 유일한 전설. 조용필은 한국 음악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다리로 남아있다. 대한민국 앨범 역사는 단순한 차트와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2명의 남자 가수들은 시대를 노래하고 팬들의 마음을 울리며 문화를 바꾸어온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록은 우연이 아니라 피와 땀, 그리고 끝없는 열정의 산물입니다. 송원의 새로운 도전, 김희재의 청량한 감성, 장민호의 꾸준함, 영탁과 이찬원의 폭발적인 성장, 나훈아와 조용필의 살아있는 전설성.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집니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함께하는 역사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다음 세대의 기록을 새로 쓸 주인공은 누구일까? 답은 언젠가 또 다른 무대 위에서, 또 다른 앨범 속에서 등장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이 있기에 한국 음악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쓰여 내려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한뉴스룸의 숫자 뒤에 숨겨진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하루에도 음악 같은 따뜻한 순간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